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2030 청년층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은 당이 조국혁신당이더라. 예, 경향신문이 네이버 데이터 랩 통해서 19살부터 29살까지 20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석 달 동안 이제 지지율 3% 이상 검색량을 추이를 비교를 했더니 1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개혁신당이 많았고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는 조국혁신당 검색량이 가장 많았다는 건데 이거 어떤 의미로 좀 보시나요? 이거에 긍부정이 꼬리표가 달려있진 않아요. 검색을 할 때 내가 긍정적인 이유로 검색을 하는지 부정적인 이유로 검색을 그렇죠. 하는지. 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당도 그런 특히 정치인도 그런데 인지도와 신뢰도가 굉장히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지. 누군지 알아야지. 누군지 정치인은 특정 정치 그래야지 좋아를 하든 싫어를 하든 내가 찍을지 고민을 하든 말든 그러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20대에게도 관심권 안에 들어왔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러면 거기에 일부는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해서 이제 뭐 지시를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당 지지율, 그러니까 비례정당 어디 찍겠다가 아니라 당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한 7% 나올 때 그때 0% 20대에서 잡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꽤 잡혀요. 그러니까 이 수치들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일단 반윤석열 정권 심판론 반윤석열 심리가 어느 정도 여기에 투사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검색량이 많으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2, 3년 전 일이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만 어쨌든 자녀 입시 비리 때문에 지금 2심에서 2년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색해서 기억을 되살린다면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색을 많이 한다고 해서 표로 이어질지는 네. 좀 미지수다 네. 이렇게 보신다. 근데 이제 백분 토론에 MBC 백분 토론에 이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됐어요.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노인들이 구한다. 어제 안 그래도 박성민 전 최고위원도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까지라는 말을 했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SNS에 젊은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나라를 망친 사람들로 규정이 됐다.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왜 청년들을 탓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MBC 나빠요. 왜 저희 왜요? 왜 김진 이분을 불러가지고 저러한 망발을 하게 만들었느냐. 네? 그래서 저분 섭외한 저런 게 발언을 하실 줄은 몰랐죠. 저희도. 그렇게 좀 섭외하신 게 좀 나빠요. 보수 언론에 이제 논설위원으로 이제 국민의힘 당적도 갖고 계시고. 이제.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좀 그만한 급으로 하셔야 되는데 좀 급이 안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적절한 상대였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그게 본인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인가 로마에 뭐 어디 벽에 그렇게 써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과연 국민의힘에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되는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게 되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도구마에 빠진 고집과 신념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내 말에 동조를 해줄 거야. 많이 응원을 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이거는 상식과 뭐 해서는 상식에도 어긋나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선거 유세에 이번 총선 유세에 또 눈에 띄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입니다. 네. 이제 파란색 점퍼를 입고 유세장에서 이제 또 70평생 이런 정부 처음 본다 이런 발언도 하시면서 이제 적극적인 지원 유세 보이고 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민생 토론회를 뭐 명분으로 해서 전 지역 한 26곳을 다니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고 다니시는 거 이거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거다라고 비판을 해왔어요.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총선을 앞두고는 상당히 조심합니다. 선거에 개입하려는 어떠한 인상을 주는 것조차도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직 대통령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나쁜 선례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 지지층에서는 야 윤석열 대통령 관권 개입, 선거 개입, 대통령 현직 대통령 그러면 안 돼 이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선거 지원 유세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왜 거길 나가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특별히 뭐 반대하거나 비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영을 떠나서 잘못된 일이면 다 잘못된 일이지 우리 쪽 대통령 하는 거는 괜찮고 저쪽 대통령 하는 거는 나쁘고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원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좀 참 나쁜 선례다. 잘못된 거다. 전직 대통령은 나라의 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나라에 큰 어른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잘못 운영하고 경제 나빠지고 남북관계가 좀 파탄 날 때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륜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민주당 분이 전직 대통령 대우를 해줬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진중한 모습 보여주시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례적이죠. 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잠바를 그 해당 정당의 잠바를 그러니까요. 입고 하는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그 전에는 뭐 대통령이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로 넌지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진영 총결집. 네. 소위 말해서 과거 묻지도 뭐 이를테면 조국도 나오고 문재인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쪽.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명박계 박근혜계 뭐 해서 이제 진영 총결집이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장 소장님이 뭐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다 선거 유세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게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이 있고 코리안 스타일이 있는데 아메리칸 스타일은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되면 다 지원 유세 다니고 그러잖아. 바이든 지원 그렇죠. 유세.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아메리칸 스타일인 거고 우리는 이제 한국 스타일상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선거에 개입을 안 하는 거를 어떤 불문율처럼 여겨졌는데 이제 깨졌다라고 본다라면은 일종의 이게 어떤 기준이 되겠구나. 뉴 노멀이 그렇죠. 되겠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많은 대통령들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거기에 또 적응하는 것도 생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럼 퇴임 후에 지지유세 다니면은 후보들 좋아할까? 뭐 이 생각은 들기는 해요. 저희 지역으로 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후보가 있기는 할까?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은 합니다.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팩트 체커상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원래 본인 옷이고 공식 선거운동복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색깔은 파란색이지만 원래 본인이 아니, 너무 똑같은데 색깔이 후보 색깔하고? 네, 파란 색깔이지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옷이라고 하고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영아 후보 지원 유세 한다는 얘기가 보도가 나왔다가 취소됐다고. 이건 유영아 변호사 얘기죠. 본인 지역구에서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 안 나와도 이겨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유영아 후보가 공천 받은 것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과 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예,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나오는 게 뭐 정말로 뭐 판세를 그러니까 뒤집을 만한 뭐 그런 거가 그러니까 뭐 어려우면은 뭐 이 사람도 찾고 저 사람도 찾을 텐데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그냥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뭐 도태우 무소속 후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진짜 절박하구나 이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유영아가 불러야 되나? 박근혜 대통령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후보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민주당 후보가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김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에게 상납시켰다 이런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제 김 후보가 사과를 했어요. 이제 그런데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역사학자가 역사학자로서 이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약간 두둔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출마 안 했어야죠. 그럼 정치인 될 생각하지 말았어야죠. 계속 그냥 역사학자로서 강연하시고 방송하시면 돼요. 과거에 했던 말들이 문제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공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이 과연 국민 눈높이나 상식에 맞는 것인가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본인도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상호 변호사가 옹호하려고 했던 것은 그렇게 김준혁 교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마지막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냥 서로 상당히 내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또 논란되고 부정적인 인상과 인식을 주면은 분명히 또 판세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좀 자중자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조상호 변호사님, 이 정무적 감각은 어디에 있나? 우리가 지난번에 그 데일리한 칼럼을 인용을 했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예, 대통령은 손에 대파든 뭐든 아무것도 손에 대지 마라. 김건희 여사 손잡고 집에 가가지고 아무 언론에 나오지 마라. 뭐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김준혁이란 이름이 더 이상 언론에 신문에 방송에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얘기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생명연장이 됐잖아요. 지금 이 이슈가. 정무적 판단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역사적 사실이고 뭐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여러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김준혁 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논문에는 성상납이란 용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논문이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이라는 2007년 논문을 이제 한 거고, 그거를 블로그에 이제 올려가지고 그거를 인용을 한 건데, 성상납이란 얘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접대 이런 류의 이제 얘기는 있는 거고,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 미군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학자 아니라서 이게 정말로 이게 역사적 사실로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나, 정무적 감각은 빵점이다. 이거는. 예. 빨리 이거는 이슈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사과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면은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이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 받았으면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밝혔어요. 이제 조사에 합류한 금감원이 이제 선거 전에 결과 내놓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중간 검사 결과 발표한다고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네네. 할 것 같아요. 하니까 이렇게 금감원에서 5명이나 투입을 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하지. 선거 전에 발표 안 할 건 이렇게 급하게 하겠어요. 근데 이것도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도 당신 재판장 나와 하는 게 맞냐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범죄 혐의자고 피의자고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선거를 앞둔 야당 당대표잖아요. 그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선거 운동은 그래도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열흘 정도 뒤에 재판한다고 큰일 날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되는 듯한 이미지와 모양새를 주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관례와 선례가 될 거예요. 정권은 언젠가 바뀌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을 때 이러한 후보가 있다면 당시 이제 민주당 계열의 공권력이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털면 국민의힘은 뭐라고 하겠어요.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니들 그렇게 하냐 막 이럴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선례가 이번 선거 때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다음번 선거가 참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의 대출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거는 굳이 금감원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딸이 사업하겠다라고 물품 대금 이거 영수증까지 냈는데 딸은 유학 가버리고 그걸로 이제 아파트 샀으니까 본인이 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확인 사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금감원이 나서서 맞다. 이미 말로는 이미 그거 불법 대출 맞다라고 하고 이제 대출금 회수하겠다라고 이미 다 나온 거고, 굳이 여기까지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은 당과 대통령실하고 상의 없이 내가 단독으로 결정한 거고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그 발언 한 것도 그걸 굳이 기자들한테 이거 나 혼자 한 거야라고 굳이 설명한 것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이게 부적절했다라고 웬만한 국민들은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도 잘못했죠. 인정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그럼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다 반영이 이제 됐거나 앞으로 그냥 이 사안 자체로 선거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금감원이 너무 세게 개입을 함으로써 약간 이거는 반대급부가 생길 수도 있겠다. 역풍 엄청난 역풍은 아닌데 약간 상쇄되는 효과가 오히려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복형 원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뵀는데 굉장히 저한테 반갑다고 팬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까기 너무 좀 힘들다. 아주 흔들리는 겁니까? 그런 립 서비스에 지금 속아 이미 넘어가시는 다 깔았어 근데. 이게 다 까고. 근데 어쨌든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했고 처음에 해명도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더라도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까지도 대두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보 들어온 거 좀 말씀드리면 박단 전공의협회 회장이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날 거라고 네. 지금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전공의들 만나겠다라고 한 뒤에 뭐 일정 비워놨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진짜 성사가 될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해야죠. 대화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지금 많이 걱정하시고 힘들어하시잖아요. 그거를 풀라고 정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밀어붙이고 그냥 본인 고집과 신념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정치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좀 이 문제가 원만하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더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턴이 2,900명 그러니까. 이번에 뭐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겠잖아요. 그럼 이제 의료 대란은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 인턴이 없는데 어떻게 의사들이 제대로 된 수술을 할 수 있으며 진료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 유급이래요. 그러니까 법정 수업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5월 중순까지 이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올해는 도저히 어떻게 4학년들 졸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요. 졸업하고 나서 예를 들면 군의관도 갈 수 있고 뭐 보건소장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공적인 의료기관에서 이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조차 이제 올스톱되고 마비되는 거예요. 병원 인턴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전공이 대학교에서 사태뿐만이 아니라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이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의대 정원은 꼭 증원해야 되지만 좀 유연성 있게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만나기로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완전히 대화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좀 이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궁지에 몰리는 이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의대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한테 조사한 뭐 여론조사 자기 자체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96%가 오히려 줄이거나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전 이 현실인식에 제가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저기서 박단이 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제가 그러면은 뭐 몇백 명으로 뭐 조정하겠습니다라고 이게 추인을 받을 수 있을까 전공의들한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더 다른 기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좀 가동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박단 위원장이 간다라는 거는 최소한의 알리바이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거는 의사들 몇몇 제가 얘기를 들은 건데 의사들이 사실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총선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 전에 이거를 합의가 돼 가는 그런 모양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싫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어찌됐든 총선과 상관없이 빨리 이게 해결되는 게 이게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의사들의 생각은 이게 정부하고 여당이 너무 이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왔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를 해주고 뭐 이러면은 또 이거 가지고 홍보할 거 아니야. 이런 자체 그림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만나기는 하겠지만은 거의 소득이 없을 것 같다. 하나가 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의사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저렇게 지금 올스톱 되어 있다 보니까 간호사들 신규 채용도 이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4학년들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원서 내고 취업이 되어야 하는데 뽑는 데가 없대요. 그럼 간호사들도 그러면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간호사들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 대란이 연쇄 파생될 수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국민들이 이제 증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뭐 증원에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이런 공백이 길어지고 이 네. 불안감이 있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그럼요. 계시고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돼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빨리 해결됐으면 조속히 좀 네.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